주식 거래에서 돈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손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계속 늘어나게 만들거나 물량을 늘리는 행위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다. 초수익 성장주 투자 책에서 한 문장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은 돈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돈의 심리학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저축 전략 파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일까?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정말로 자유로워질까요?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좋고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 경제적 독립성, 이건 무엇일까요? 찰리 먼거는 부자의 독립성을 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돈의 목적에 따라서 저축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선택권을 늘리고자 하는 거죠. 자기 결정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말의 비중을 높게 사는 것,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축은 미래의 선택권이다. 저축을 단순히 생각하면 집 사려고, 차 사려고, 또는 은퇴하려고 돈을 모으는 것이죠. 저축은 아직 오지 않을 미래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할 때,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돈이 있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선택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독립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소득보다는 저축률입니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이 250만 원을 쓰고 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950만 원을 쓴다면 누가 더 빨리 독립할 수 있을까요? 비율로 보느냐, 액수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생활 수준이 따라 올라가죠. 월급이 오르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좋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또 명품을 사게 되고 이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예전 생활이 불편해지고 소득이 올라가도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돈의 심리학 책에서는 꼴대를 옮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젊었을 때 정했던 그 생활 수준을 소득이 늘어난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핍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되 굳이 더 비싼 삶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면 소득 수준에 맞춰서 소비 수준을 따라서 올리는 게 아니라 월급은 올랐는데 소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연히 저축률은 올라갈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약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욕망의 기준선을 올리지 않는 것, 이거를 꼴대가 옮기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이거 한마디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맞는 얘기일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누구에겐가는 정말 행복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보는 얘기죠. 가장은 아끼고 전략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거를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화장실에 휴지 쓰는 것, 그 다음에 탕비실 비품 쓰는 것, 이런 것까지 아주 소소하게 아껴 쓰면 좋겠지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지요. 얼마나 아껴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삶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에는 보이지 않는 숫자에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계산할 때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몇 퍼센트 벌었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등. 그런데 핵심으로 중요한 것은 갑자기 돈이 필요했을 때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주는 효용성인데 핵심은 뭐냐면 여유 자금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은 산소와 같다.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 수익률을 생각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독립성에 있어서 정말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 생겼을 때 현금이 없다면 소중한 자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복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찰리 먼거의 말입니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쓸데없이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해놓고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팔고 또 생활비가 부족하니 팔고 시장이 흔들리니 못 버티고 팔고 그러다가 또 오르면 다시 사고 또 팔고 우리 흔한 말로 사팔사팔 하고 있는 거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래서는 스스로로 내 원금, 소중한 내 CD가 다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래서는 복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란 말이다. 자,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주는 자유. 돈이 많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경제적 독립성에 가깝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만큼 벌고 내가 만족할 만큼 쓰고 나머지는 미래의 나에게 선택권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축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총 정리를 해보면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것은 챙겨놓고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해라. Fear of missing out. 우리가 흔히 포모를 느낀다고 하죠. 남들은 다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네, 뭐 어쨌네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얼른 뛰어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빚 얻어서 투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옛날 속담에 있는 말로 남들이 시장 가니까 자기도 두엄지고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핵심은 본업에 충실하고 시드가 없다면 시드 모일 때까지 열심히 일하자. 당장 먹고 살 것 없으면 현업에 매진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 자금으로 당장 쓰지 않아도 될 돈으로 투자하자 이 말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돈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손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계속 늘어나게 만들거나 물량을 늘리는 행위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다. 쉽게 말하면 물 타지 말란 얘기입니다. 떨어졌을 때 추가로 더 밑에서 더 추매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는 떨어지니 얼른 보기에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게 바로 나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만류하죠. 물론 처음부터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고 진입을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8월 21일 금요일 하루도 단단하게 마무리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